현재 글로이드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ACU와 통신형 카드 리더기 테스트 과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GM-F1000 통신형 리더와 GM1000 단독형 리더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형입니다. 그래서 GM 리더와 통신형 리더 124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CU랑 장비 세트가 되고 지금 함체에 연결되어서 있는 ACU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통신형 GAM1000IP와 GAD1004 도어 슬레이브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총 저희가 지금 GAM1000IP 메인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13대 그리고 슬레이브 GAD1004 4도어 다채널 컨트롤러가 22대가 설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글로이드 출입 통제 소프트웨어 운영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장치가 지금 붙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비가 총 159개, 통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비 설정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용자 상태, 장치, 출입 스케줄, 근태 보고서 등 이 부분은 킹 메뉴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 있는 킥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스템에 연결된 전체 장비를 전체 개방하거나 전체 닫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제 알람 같은 경우는 내가 근태 시간을 주 52시간 근무제에 활용되는 부분으로 내가 52시간 중 몇 시간이 초과했을 알람을 알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설정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2시간 안에 직원을 빨리 정리해서 근태 스케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 몇 분에 얼마나 초과했고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사용자 수, 등록된 카드 수, 등록된 지문 건수, 등록된 장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출입 이벤트랑 알람 이벤트로 카드를 찍으시면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 화면 설명이고요. 설정 부분에서 보시면 먼저 기본 설정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치 동기화는 등록된 사용주의 단기, 장기 뮤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효기간을 둘 수가 있고, 사용함을 체크했을 경우 내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자 출입 이력이 없으면 출입 정지시키고, 만약에 제가 30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출입 이력이 없으면 시스템 삭제시키는 부분으로 설정했을 경우 사용자가 30일 동안 사용이 없으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근태 보고서 부분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근무제를 했을 경우 46시간의 알람 근무가 떠라라고 했을 경우 사용자가 46시간을 근무를 초과하면 아까 보신 것 같이 메인 화면에 초과 근무자에서 빨간 표시가 되고, 초과 근무자를 클릭을 하시면 어느 사원이 몇 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무 시간 조정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설정하면 넘어오셔서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단말기 GMF1000을 사용했을 경우 이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별 인증 방법을 전체를 OR로 할 건지, 뭐 지문만 사용할 건지, 카드만 사용할 건지, 비밀번호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엔드 조건을 사용할 건지, OR 조건을 사용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문 등록기 타입을 USB 등록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GMF1000 단독형 리더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GMF1000 통신형 리더기를 사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 각종 알람에 대해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PC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메일 계정을 연동을 해놓으면 현재로는 저희는 세 가지가 됩니다. 네이버, 다음, 지메일 세 가지가 가능한데, 4개 쓴 편지함으로 외부 알람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4개 쓴 편지함으로 그 내용이 날라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아웃 설정 부분은
내가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지정한 시간 내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설정은 지오코드, 사용자 코드, 이벤트 코드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지오코드는 이제 그 건물이나 회사명이나 아니면 뭐 건물명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중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관동, 영구동, 별관동 같은 각 동을 표시도 가능하고, 여기에 그 연구실, 사무실, 뭐 대표이사실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명칭을 집을 수가 있고, 소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하 2층의 계단실, 지하 1층의 계단실, 지하 1층 중앙 출입구 같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코드 입력 같은 경우는 회사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뭐 제일공장이나 그런 뭐 회사명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는 영업부나 아니면은 뭐 그룹을 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직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각 뭐 사원, 대리, 팀장 그런 같은 직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맵 설정은 편집을 들어가서 몇 명, 뭐 사업장명 임의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파일 찾기를 눌러서 했을 경우 내가 원하는 지도를 찾아와서 이 지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맵 코드명에서 저장을 하면 우측에 맵 목록에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맵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맵에 맞는 출입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문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아래 장치 부분에 뜹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계정 관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정 관리를 보면 계정 관리를 입력할 수가 있고 각각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사용자는 전체를 볼 수 있게, 2번 사용자는 메인 화면이랑 모니터링, 이벤트 모니터링을 볼 수가 있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상태 뷰를 볼고 장치 뷰어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 그러면 나갔다 2번으로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2번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 모니터링, 사용자, 그리고 장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 안 되는 거는 블럭 처리가 됩니다. 들어갈 수 없게 사용 가능한 것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나가서 권한이 있는 사용 관리자 번호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DB 관리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바꿔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DB 2021 1224 하고 백업을 하면 백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복원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DB 백업 내용을 넣은 다음에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원 중이고 복원 완료했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 삭제 부분은 DB가 계속 쌓여있으면은 PC에 용량이 너무 저장 많이 해서 내가 저장에 백업받은 내용들을 필요 없는 내용들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사유를 적으셔야 되고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면서 없어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고, 장치 전송, 근무 기록 수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는 회사명, 담당자, 뭐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는 내가 아까 제가 기본 설정에서 이메일 계정을 정리를 해놔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보에 이메일 주소까지 다 넣을 수 있고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보시면 모니터링은 이제 각종 이벤트나 각종 알람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별로 각각 설정, 개방 모드, 운영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형 같은 경우는 각각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모니터링을 보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에 알람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음성으로 발생, 표시가 화재 되고 발생, 화재 문이 열리는 발생, 걸 다 확인할 화재 수 있습니다. 발생, 화재 발생, 다시 이 부분을 끄시면 신호가 문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다운 동을 화면에 비추고 있을 때 외부에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발생, 장비 화재 위치로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보이는 것 발생, 같이 화재 발생, 화재 절체가 된다는 걸 하나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랑 장치는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입 설정을 들어가면 출입 스케줄 설정 부분은 출입문의 스케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경비를 사용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사용 안 하면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출입 스케줄이 빠지는 겁니다. 출입 스케줄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게 하겠냐, 열린 모드로 지정된 시간에는 열린 모드 사용하겠냐, 인증 모드 사용하겠냐, 닫힌 모드는 사용하겠냐,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인증 모드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열린 모드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열려 있는 거고, 닫힌 모드는 계속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나가서 보시면 경비도가 사용해서 사용 안 하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스케줄을 따라서 사용 안 함을 검색하겠냐, 사용함을 검색하겠냐를 선택을 해서 사용함을 선택을 하면 스케줄 사용한 장치들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용 안 함을 검색을 하면 사용 안 한 내용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그룹은 내가 원하는 출입 그룹을 만드시면 됩니다. 본관동 출입 그룹, 영구동 출입 그룹, 생산동 출입 그룹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체 출입에서 선택을 하시면 팝업 창이 뜨고 내가 원하는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본관동 출입이다. 지금 본관동은 내가 원하는 리더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원하는 장치의 위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재 그룹은 말 그대로 화재 그룹입니다. 열린 그룹, 닫힌 그룹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열린 그룹을 만든 다음에 장치 선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장치들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화재 그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ACU 연결 스케줄 같은 경우는 휴무일을 정하는 겁니다. ACU가 휴무일을 정해 놓으면 ACU에서 그때는 근태 그룹이 빠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18일 날도 휴무를 잡아 놓으면 저장을 하면 이 날도 휴무가 빠집니다. 근태 스케줄은 신규 근태 스케줄을 작성을 하기 원하실 경우는 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케줄 코드 4자리를 누르신 다음 스케줄 명칭을 누르시고요. 그러시고 근무 형태를 선택하십니다. 근무 형태는 고정 근무는 내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출근 시간과 그리고 내가 똑같은 퇴근 시간이 적용됐을 경우는 고정 근무를 하시는 거고, 내가 유동 근무를 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이 틀렸을 경우는 유동 근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동 근무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몇 시간이 기본 휴게 시간이다. 적용 요일은 언제고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시작 시간은 몇 시다,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시작 시간을 06시로 잡으면 06시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치 스케줄은 리더를 통해서 출근 퇴근을 하는 경우, 출입 로그 사용은 출입 이력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선 근태를 잡는 방법입니다. 장치 스케줄은 단말기에서 출근과 퇴근을 선택을 해서 설정 후 하는 방법인 거고, 출입 로그 사용은 출입 이력 중에 처음과 끝을 가지고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유동근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해서 고정근무했을 경우는 내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출근이 거의 고정근무고 내 근무 시간은 이 시간이다 라는 거를 9시부터 6시 퇴근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휴게 시간은 내가 12시부터 13시까지다 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장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장치의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적어서 그 시간 동안에 들어온 것을 출근, 그 시간 동안에 퇴근한 부분을 퇴근으로 설정해 놓으면 8시부터 9시까지를 출근 시간을 잡아놓으면 이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단말기가 출근으로 잡고, 18시부터 18시 40분까지 설정해 놓으면 이 시간은 무조건 퇴근 시간으로 잡습니다. 이게 장치 근태 부분입니다. 이제 사용자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추가를 하시려면 추가를 누르시고 사용자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이디 선정을 하고 성함을 쓴 다음에 사원번호는 각 사원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소속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태 스케줄도 근태 설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미리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출입 스케줄도 아까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관동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인증 방식에서 이 사람은 5월 쓸 건지 엔드 쓸 건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카드는 카드 등록기에 찍으면 카드 번호가 올라오고요.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지문은 지문 등록기에 스캔을 누르면 스캔 석에서 나오면 저장을 누르시고요. 우측에 하나가 저장된 거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카드 값을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관동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는 찍으면 출입 불가 지역으로 나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출입 가능 지역은 찍으면 정상으로 출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서 사용자 삭제를 할 경우 내가 원하는 번호를 눌러서 사용자 검색한 다음 더블 클릭을 하고 장치 선성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삭제를 하고, 전체 사용자 삭제가 아니라 사용자 삭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사용자 삭제를 하시고, 그러면 모든 사용자에서 모든 장비에 사용자 삭제 정보가 날아가고요. 그러면 삭제가 된 다음 닫기, 그리고 나서 사용자를 삭제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장치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 아니요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그 5002번 사용자가 보이는 화면과 같이 미등록 사용자를 올라오는 거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삭제할 경우는 먼저 개별 삭제를 하시고 나서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치 전송 부분은 아까 사용자 전체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장치 선택해서 등록 건수 조회, 기물 등록 건수 조회, 사용 전체 등록, 전체 삭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치 구분은 단독형이냐 전체냐 ACU냐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내보내기 기능은 이제 사용자 정보에서 내보내봅니다. CSV나 엑셀이나 뭐 USB 등록용이랑 내볼 수 있는 USB 등록용은 리더기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엑셀로 해서 내보내기 누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한 다음 사용자 명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서 포함으로 해서 누르면
해서 접목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보고 사용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부분은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사용자 정보를 누른 다음에 손방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손방향으로 가져오면 닫기를 누르시고 적용해서 얘를 누르시면 이 등록 장치 전송청이 나오고요. 눌러서 전체 단말기를 적용한 다음에 사용자 전체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등록이 다 완료됐고, 그러면 등록된 거를 닫기 누르시고 검색을 하면은 바뀐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보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태 부분에 들어가시면 마스터카드 등록자 사용자, 카드 등록 사용자, 카드 미등록 사용자, 유효기간 지난 사람들, 지문 등록 사용자, 지문 미등록 사용자, 그리고 아까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단기, 장기 매출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은 아까 설정 화면에서 이 장치 동기화 부분에서 해 놓은 대로 장기 단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장치 설정이나 해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치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사용자가 몇 명을 사용할 건지, 슬래보드가 몇 개나, ACU에 슬래보드 몇 개가 들어갈 건지, 시스템 포트는 화재 입력은 몇 포트, 어떤 포트 사용할 건지를 설정해 놓는 포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비를 설정하고 세팅, 내가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괄 적용 눌러서 내가 선택한 부분은 똑같은 어떤 품목은 똑같이 일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독형 리더 같은 경우는 내가 출입용을 사용하겠냐, 근태용이냐, 건개용이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 단말기 전용을 사용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장치의 설정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치 메인 화면 들어가시면 검색은 장치 검색하는 거, 추가는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같은 IP 매스는 붙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내가 임의로 누르면 추가 눌러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내가 임의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망에만 있으면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장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장비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전송 부분은 통신 상태 확인, 지금 내 장비의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정상인지 에러가 뜨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장치 스캔은 어떤 기능이냐면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나의 네트워크를 나중에 살려다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다 취부를 하고 장치의 맥 주소를 다 적어 1층에 맥 주소가 2층에 맥 주소가 뭐만 왔을 경우 장치 스캔을 누른 상태에서 단독형이냐 ACU냐 전체를 보겠다 장치 스캔을 누른 다음에 그 맥 주소에 맞는 장치들이 쭉 같은 망에 있을 경우 맥 주소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IP 주소를 설정을 하시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모든 걸 다 설정한 다음에 원하시는 제품을 체크를 하고 네트워크 변경을 설정 누르시면 이 네트워크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내가 현장에 설치를 했는데 전원을 살지 못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못했을 경우
맥 주소만 가지고 와서 맥 주소를 가지고선 매칭이 어떤 제품이 어떤 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다 설정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손쉽게 장비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단 같은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말 그대로 출입 보고서, 근태 보고서, 장치 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입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번호 이런 부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출입 이벤트, 알람 이벤트, 전체 이벤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검색을 한 다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엑셀로 내보내기 위해서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시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엑셀이나 CS, PDF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PDF를 반영한다 그러면 선택해서 내가 이 정보를 어디다 위치할 거를 사용을 하고 명칭을 적은 다음 저장. 그러면 위치 저장이 됩니다. 지금 PDF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고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인해서 원하는 보고서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부분은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 원하는 리더기 명칭을 선택한 다음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기를 하고 이벤트를 가져오면 이게 이벤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닫으시고 장치 명칭에서 13F를 찾으시고 검색하면은 13F에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된 게 아니라 장비에 있는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기능은 네트워크가 연결 안되고 리더기만 단독으로 연결됐을 경우 이 제품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태 보고서. 근태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날짜의 근태 보고서를 일정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이 보고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를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것 똑같이 엑셀 파일이나 CSV나 뭐 PDF 파일이나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설정을 해서 파일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근태근무 기록 시정은 어떤 부분이냐면 근태근무 시력은 그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의 근무일자를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이 24시 1분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 근무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변경된 내역을 보시면은 변경된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근태로 검색을 했을 경우 이렇게 변경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근무 이력을 출력해보면 내보내기를 눌러서 똑같이 내보내기를 해서 그 사람의 근태 기록을 개별적으로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내보내기도 기능이 있고요. 장치 보고서는 장치에 지금 했던 부분, 뭐 등록 건수 조회를 했다, 아니면은 뭐 전체 등록을 했다, 아니면은 뭐 사용자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서 어떤 처리를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